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공업의 메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단지가 모두 있으니까 말입니다. 올 2011년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 화학의 해라고 하더군요. 화학, 참 생각만 해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학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학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섬유, 고무, 비닐, 또 플라스틱, 모두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들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 제품이 필요한 겁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던 그 시절,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 안에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포함시킨 겁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 사업 가운데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이 있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당시 상공부 공업 제1국장이던 오원철의 정리다. 1. 수출 공업이 발달하면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2.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공장 등이 커져간다. 3.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의 공장이 늘어나니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도 늘어난다. 4. 이것이 석유화학공업의 설립 여건이 된다. 5. 석유화학에 필요한 원료인 나프타는 국내 정유 공장에서 공급할 수 있다. 6. 석유화학공업이 건설되면 1971년에는 약 8천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1967년 1월, 대통령 박정희는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과 함께 상공부를 순시하고 있었다. 이날 오원철은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보고한다. 석유화학공단이 완성되면 적어도 8천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료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수입액이 줄어들고 수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로구만.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동안 우린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의 전 단계를 일본에서 모두 수입해왔었는데 이제 그것을 국산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정유공장에서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유공장에서? 각하, 울산에 정유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석유공사. 대한석유공사. 석유화학공업만 육성된다면 상당수 경공업 제품 원료를 국산화할 수 있습니다. 수출 산업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로 한 거고. 오원철 국장? 예. 그 일의 진척은 어느 정도요? 66년 말에 석유화학공장 건설안이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상공부 공업부가 안에 석유화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저기 오 국장. 예, 김학렬 수석님. 그러면 공업구간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무기화학과, 유기화학과, 그리고 석유화학과가 신설된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상공부 공업 제1국장인 우리 오원철 국장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오국장의 어깨가 무겁겠구만. 예. 석유화학도 큰 사업이고 그 밖에 무기화학, 유기화학 이 모두 우리나라 경공업을 총괄해야 하는 일인데 그 일 혼자 다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예?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김 수석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말 안에 어떤 뜻 같은 거 숨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그 엄청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원철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각하께서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김학률 수석, 예, 이우락 비서실장님. 지금 이 자리는 대통령 각하께 보고하는 자리요. 질문을 해도 각하께서 하셔야지. 비서실은 조용히 대통령 각하를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본분에 충실하시오. 아, 죄송합니다.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박정희는 비서실 참모들과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관한 회의에 돌입했다. 석유화학단지 건설은 이미 결론이 난 거고, 이 문제는 교문인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 ADL에다 용역을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ADL은 아서디 리틀이 창립한 세계 최초의 기술 및 경영 컨설팅 회사를 말한다. 그때 ADL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 3만 톤짜리 공장이 좋을 거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우락 비서실장께서 경제를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인 섬유, 그 가운데 합성 섬유의 생산량만 보면 1960년에 53톤, 1963년 466톤, 66년에는 2055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봤을 때 연산 3만 톤 정도의 규모로는 택도 없습니다. 나는 전공이 경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미국 ADL이라면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서. 참, 그 국제 공신력이 있는 미국 ADL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니까요. 연산 3만 톤으로는 애초에 시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 보필하는 비서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요. 부정확한 정보는 안 드리는 것만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장 이후락은 대통령 박정희와 독대를 하게 되는데, 각하. 김학렬 경제수석 말입니다. 김학렬 경제수석 왜? 그게 좀 경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접수하지 않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충원입니다. 경제 정책을 결정하실 때 너무 김학렬 수석 말만 참고하지 마시고 장기영 경제부총리나 지난번 한비 사건으로 물러난 김정념 전 재무부 장관, 이런 분들의 말씀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락이 말이 맞아. 네 그렇게 하지. 예. 그런데 후락이, 예, 각하.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후락이를 아주 믿고 있어. 내 인자는 내 오른팔이야. 알고 있나? 아, 예, 각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루, 응? 김학렬이 말이야.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이 사람이 좀스러워 보이잖아. 예? 예, 각하. 아마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우락 비서실장과 김학렬 경제수석 간의 뭐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락 씨가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박정희 교회의 교주 아닙니까? 그런 이우락 씨가
경제수석으로 들어온 김학렬 씨에 대해 뭐랄까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3공화국의 청와대.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일은 상공부 공업체 1국장 오원철의 책임하에 진행돼 갔다. 이 일로 상공부 장관 박충훈과 공업체 1국장 오원철이 머리를 맞대었다. 오 국장은 그 전체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관님은 어떻습니까? 그 ADL에서 권고한 대로 연산 3만 톤짜리는 어떤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일본은 연산 30만 톤짜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석유화학 제품이 산업 각 분야의 원료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반은 못 지을 망정 우리한테는 10분의 1 규모인 3만 톤짜리를 지으라니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럼 오 국장 생각은? 전 못해도 10만 톤은 돼야 한다고 봅니다. 10만 톤? 예, 10만 톤입니다. 상황을 봐서 15만 톤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지는? 울산에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대한석유공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정유공장인 대한석유공사 안에서 석유화학공업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울산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인력은요? 상공부 공업 제1국 안에 석유화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인력은 곧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화학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석유화학심의위원회? 예, 부총리님.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 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 장관 장기영과 상공부 장관 박충훈이 마주 앉았다. 여기 그 일을 함께 하게 될 인물들입니다. 한병소. 미국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고 ADL 조사단 일원으로 우리가 준 용역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화학 분야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습니다. 김희술, 김광모, 이탁순? 예. 이분은 상공부 광정과장 송경모 씨 처남인데 당수가 2단이랍니다. 이번 술 자시면 좀 주사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당수가 2단이면 어떡합니까? 원래 이쪽에 능력이 있는 분인데다가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말썽 없이 잘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돼 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돈이구만.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들여오는 자금도 있고 해외에서 차관도 들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곳이 아니라서 문제지요. 예. 포항제철도 그렇고 울산 석유화학단지 건설도 그렇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그렇고. 그 고속도로 건설 사업 말이요. 예. 현대건설이 태국에 나가서 얼마나 손해를 봤소. 그런데 각하께서는 이상하게 고속도로에 집착하신단 말이야. 고속도로 건설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시면서 왜 그런 고집을 피우시는지 몰라.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그러나 각하께서는 독일에 가셔서 아웃토반을 타보신 뒤에 확실히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하의 결심이 워낙 확고해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못 대는 상황이라면 나라도 나서서 말씀을 드려야지. 고속도로 건설은 아직 안 된다고. 출연 박정희, 김영민, 김학렬, 위훈, 장기영, 이지환,
박충훈, 박영재, 오원철, 백승철, 이후락, 백경훈, 낭독 김동하. 대한민국 경제실록 제5화 수출 입국 영광과 시련의 발자취 12번째. 지금까지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